16년도에 발표한 건데, 사실 이 단순화된 CCPM이다 해가지고 내가 설계해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 CCPM을 에자일 형식으로, 특히 칸반 형식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비주얼 보드라는 말을 썼어요. VB가 비주얼 보드거든요. 이게 칸반 보드예요. 칸반 카드벽.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칸반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보드를 만들고 카드마다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 신호등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계속 프로젝트들이에요. 1번부터 한 17번까지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이상 프로젝트는 수행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파이프라이닝이죠. 동시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를 제한을 한 거예요. 17개로.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세로로 칸을 만들고 가로로 프로젝트마다 칸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카드를 하나씩 붙여가도록 한 거죠. 사실 이때 나도 칸반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칸반, 앤더슨이 이거를 시중에 발표한 게 지금부터 한 10년 남짓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비주얼 보드를 썼더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비주얼 보드를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보드 이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 시스템에서 또 운영도 하고. 사실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정보팀에서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엑시프론하고 뭐 지라하고 섞어서 쓰는 것하고 뭐 유사한 거죠. 이제 뭐 약간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회사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성과가 좋아졌다. 개발 인력에 비해서 이렇게 기종수가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가 일본의 이 사례입니다. NTT는 뭐 일본의 통신회사죠. 우리나라 SKT나 뭐 KT나 뭐 이런 회사인데,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쇼킹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10년 동안 이 CCPM을 스타디 해가지고 사내에 적용을 했는데, 거기에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스타디 그룹을 만들고 연구해가지고 CCPM의 에센스를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규칙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적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리소스의 집중 배정이라고 그랬어. 내가 자원의 분산 배정이 안 좋은 거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도 분산 배정의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에센스가 이거다 해가지고 파악을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버퍼 관리, 신호등, 이게 에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원의 분산 배정을 피해서 집중 배정하는 것이 CCPM의 에센스다,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했더라는 거예요. CCPM의 도입이 불확실했을 때 자기들은 CCPM을 더 연구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경영 관리자들을 설득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러면 도입을 하자,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게 가능한 나라인가, 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일본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거는 대단한 잠재력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기업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개선 전에는 이렇게 전체 스케줄을 순차적으로 정해놓고 어느 한 부서에
과업들을 또 잘게 쪼개가지고 멤버 ABC 자원한테 그냥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과업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뭐 이게 뭡니까? 부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 보고 그냥 무조건 그 맡기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스케줄을 이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계획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 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돌발갑이 있으면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다중작업이 생기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그래서 이 다중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원을 집중 배정하자. 그 이야기는 동시 수행 과업수를 제한을 하고 풀키팅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룰을 3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원을 집중 배정한다. 집중 배정이 뭔지는 또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키팅한다. 그래서 안 되면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항상 자원을 우선 배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는데 자원의 집중 배정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어떤 과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면 15일 걸리는데 그거를 3사람이 하면 7일 걸리는 그런 식의 어떤 과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의 자원 1, 자원 2, 자원 3이 한 명씩 배정이 되는 거예요. 각 프로젝트마다. X에는 자원 1이 배정이 되고 Y에는 2가 배정이 되고 3이 배정이 되고 뭐 그 다음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일을 할 때 X라는 프로젝트에 먼저 자원 3명을 배정해가지고 15일 걸리는 것을 7일 만에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15일 걸리던 것을 하나를 7일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또 이 3명이 또 7일 만에 끝내고 3명이 7일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들이 또 3명이 한데 모여가지고 7일 만에 끝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냐? X가 이때 끝나고 Y가 이때 끝나고 Z가 이때 끝나는데 프로젝트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X가 이때 끝나고 Y가 이때 끝나고 Z가 이때 끝나는 프로젝트가 당겨지잖아요. 3개가 전부 당겨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이 자원 집중 배정의 의미입니다. 사실 내가 이 집중 배정을 다룬 것은 2020년도에 이 책에서 다뤘어요. 이 책을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에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는 거예요. 조금 여담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대선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다고 했을 때 3개를 놓아야 되면은 도로 3개를 중에 1개를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2번째 도로 완공시키고 3번째 도로 완공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원의 집중 배정이에요. 자, CCPM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서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니까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PDF로 변환하다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생산성 2015년 16년 비교된 거죠. 자, 뭐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